네, 잠시 뒤에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 전략 세우러 가볼게요. 화요일 아침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두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좀 뜻밖의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번 주도 본격적으로 이 상승 흐름을 탈지 궁금해지는데 두 분은 오늘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미중 협상 결과에 달렸다. 25년 만에 이미 큰 장이 왔다. 2020년 3월 19일이었죠. 네네. 그 키워드로 따지면 한 5년 정도 만에 큰 장이 온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25년입니까? 근데 이제 제가 네. 매번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4월 9일 이후부터 2020년 3월 19일 코로나 이제 확산된 때부터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갔었는데 그런 장이 왔다라고 그랬는데 정책적으로 이제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정책을 들여다보니까 꼭 옛날 1998년도, 99년도 같아요. 그러니까 IT IT DJ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이때 김영삼 정부에서 DJ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99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타까운 일이 국내에서 벌어졌죠. IMF인데 그 IMF 이후에 우리나라가 99년도부터 미국의 컨설팅 회사의 정책을 컨설팅을 받고 난 다음에 IT, 특히 이제 인터넷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때 정책을 입안했는데 그때부터 20년 넘게 인터넷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그때가 1999년도인데 그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코스피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는데 코스닥이 지수만 500% 이상 올라가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새로운 기술, 솔본이나 또는 한국정보통신 같은 그런 기업들이 170배 이상 올라갔던 기업들. 그리고 요즘도 이제 지주사 관련 이슈가 있는데 우선주는 지금은 상장 폐지됐습니다만 대구백화점 우선주가 6,000배 올라갔었죠. 그런 때가 25년 만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AI나 조금 이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그런 정책을 받는 기업들이 업종군들이 올라오면서 아마 이번에도 25년 전처럼 큰 장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9일부터 계속해서 큰 장이 왔다, 큰 장이 왔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진짜 큰 장이 왔습니다. 이번 정말 정책 수혜 받는 종목들 잘 선택하셔서 템버거 종목 여러분들 정말 25년 만에 평민이 부자 되는 장이 왔기 때문에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유동성이라는 포인트에 맞춰서 저는 코로나를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AI라는 섹터에 주목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미중 협상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결과 나오니까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뭐 히토류 관련돼서 좀 좋은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돼서 반도체 히토리 서로 주고받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는 뭐냐면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좀 규제됐던 부분들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규제했던 부분들이 좀 완화될 가능성 지금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많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지금 완화 시 이제 반도체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얘기는 지금 뭐 큰 장 오고 지금 정책 수혜주 좋은 건 다 좋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가 살아나지 않으면 사실상 코스닥이건 코스피건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협상 결과가 잘 나오길 바래서 지금 이걸 써놓은 거고요. 키워드를 오늘만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중심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 아직은 소부장단으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좀 이제 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당장은 이제 새 정부와의 허니문 랠리 관련돼서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 기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당선 직전부터 해서 선거운동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랠리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그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올라오진 않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트럼프의 그동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1월 달 이후에 계속 나왔던 관세 관련된 이슈는 점점 사그라드는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백기 들고 이제 손든 거죠. 사실은 트럼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시장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미중 협상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뭐 미중 협상 결과가 전체적으로 해피하지 않더라도 우리 증시에서 받는 훈풍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기사 첫 번째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의 히토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도체 수출 통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반도체 칩 라인에 해당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첨단 AI 반도체 규제는 지속할 것이다라는 백악관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전 좀 걸리는데 괜찮겠습니까? 앞서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쪽으로 우리는 이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H20을 팔 수 있게 해주냐 안 해주냐의 정도인데 그거를 첨단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 되게 주관적인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가 새로 제시하는 뭐 GDDR7을 뭐 집어넣어서 만드는 AI 칩이 이제 뭐 허가를 해줄지 어찌 됐든지 간에 엔비디아가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중국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고 본인들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지금 히토리가 없어서 지금 라인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일본, 미국이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 좀 있으면 이제 그러면 타격을 받겠죠. 네, 그래서 지금 그 히토류 중에 특히 자동차 모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일부 히토류가 거의 99.9%를 중국에 생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라인이 중단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하네스라고 해서 그 차 안에 들어가면 배전하는 우리가 이제 차 문틀을 뜯어보시면 그 안에 전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 몇천 원 안 하는 그 전선 때문에 차를 못 만들었습니다. 그거랑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급해졌다. 중국이 썼던 히토류 통제가 먹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어디까지 받아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도체에 관련돼서 규제가 일부라도 완화가 되기 시작하면 일단은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완화 지금 뭐 규제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 가만히 있냐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좀 풀리는 물꼬가 트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타겟책도 마련을 해야겠지만 뭐 여러모로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이런 가운데 또 유통업계에는 때 아닌 악재가 닥쳤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자, 대형마트 공휴일 휴업은 예고편이고 더 무서운 유통 규제가 쏟아진다라는 기사들이 어제 오후장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공휴일 휴업이 있겠고 그리고 그 어쩌면 포괄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 백화점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뭐 배달 플랫폼까지 이커머스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걸려 있다면 이거 악재가 아닐 수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 말해요. 이게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대형마트나 대형 이제 슈퍼체인을 갖고 있는 이제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가 들어섰는데 네. 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의안을 발의할 때 내는 게 이제 의안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들어가서 매일경제 아주 발빠른 우리 기자분들이 가서 취재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포커스가 한 5개 정도 맞춰져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올해 이제 그 12월 말로 전체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통시장 반경 내 1km 안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점을 대형마트들이나 마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지금 제한했는데 그게 올해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 3월 달에 이 발의를 앞으로 5년 더 미뤄서 대형마트들이 전통 재래시장 1km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이게 제한을 시켰는데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 이슈는 기본적으로 이제 격주로 이마트라든지 대형마트들이 격주로 이제 주말에 한 번씩 쉬는데 앞으로 주말에
주말은 계속해서 쉬어라라는 얘기가 발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슈인데 보통 이제 여기에 좀 대형마트들이 좀 반대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대형마트가 쉬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를 하고 있는 소비자분들이 국민들이 더 오히려 주말에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네. 시장으로 가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왜 쉬냐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형마트 측과 유통업체 측과 이 정책을 위반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이슈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큰 이슈가 뭐냐면 대형마트 유통업체 내에 이제 입점하는 매체 또는 입점하는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일반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기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마트 또는 매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일방적으로 지시를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하거나 올리는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하자는 방안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결제하는 시한이 보통 이제 결제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커머스나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결제 딱 끝나고 현재는 40일 이후에 결제를 업체들에게 이렇게 지불하는데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20일로 줄이는 방안을 또 올리는 걸로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또 이겁니다. 기존에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대형 마트나 큰 유통업체들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 운영이 되면 괜찮은데 얼마 전에 터졌죠. 홈플러스를 인수했던 MBK 파트너스가 이거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겠다라고 해서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유통업체가 파산을 일으키면은 거기에 딸려 있는 많은 또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더 이상 더 큰 악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하겠다는 등의 5가지 이슈가 제한이 되는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좀 이슈가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적인 일반들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으니까 내용들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통주 오늘 뭐 변동성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좀 한번 대비책 잘 고심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미국 LA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시위가 나흘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병대도 동원을 하기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걸로 지금 속보가 전해져서요. 다시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 점검 들어갈 텐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유통주의 문제, 비단 유통주뿐만 아니죠. 추경과도 여러 가지 접점이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 섹터 점검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추경 관련해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자, 이게 앞서서 뭐 유통주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이 풀리면 유통주, 소비주들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 진짜 지역화폐 쪽으로 가닥을 조금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제가 사실 이제 이 다음 프로에 2월 달부터 코나이나 관련주들을 많이 추천해서 단기적으로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어제도 이제 급등을 했었죠. 코나이가 대표적으로. 근데 추경 방안이 어제 9일이죠. 어제 강유정 대통령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추경 관련 이슈를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통업체들도 유통업체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화폐 관련 또는 소상공인들이 이에 대한 반사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속도감 있는 추경을 편성을 해서 1차 추경은 이미 끝났고 2차 추경은 조금 있으면 발의가 될 건데 전체적으로 한 내용을 보니까 2차 추경 같은 경우는 한 뭐 15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사이즈는 뭐 30조 원 내지 또는 25조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0조 원 가까이 될 수 있는데 빠른 추경 편성을 지시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거를 이번 정책에서 밝혔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너무 지금 이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채무가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채무 탕감을 해주면서 취약계층의 소비 증진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국민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지역화폐를 25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 탕감을 할 예정인데 특히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소비 증진을 위해서 10만 원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률 측면인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같은 경우 0.8%, 외국계 보고서 같은 경우는 0.7%로 성장을 떨어뜨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니까 금년 추경으로 0.3%포인트 올라가고 그리고 중국 수출 회복이 0.1%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1.1%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추경 관련 종목들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님, 스테이블 코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포럼도 예정이 돼 있어서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뭐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어제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 올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중장기적인 플랜이고 아까 이제 브리핑에서 보셨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 이슈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도 한다 그러고 아마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로 임명한 게 컸죠. 이분이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이쪽 해시드로 가셔서 이쪽이 뭐 하는 데냐면 뭐 주로 이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것들이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리서치를 담당했다는 거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는 좀 뭐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책 공약집에 언급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유통 관련돼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활용 방안이 이제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확장 해석이 되면서 김용범 정책실장 임명 이후에 급등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발행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거 왜 할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선 국채랑 연결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원화랑 똑같은 거죠. 전 세계적으로 네. 노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 수요는 제한돼 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국채를 안 사주면 국채를 발행할 수 없겠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국민들이 그 나라 채권 사는 겁니다. 아니면 외국에서 사든가. 그게 클까요, 하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갖고 있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은행이라든지 뭐 중앙은행이 갖고 있다라고 보면 개인들이 나라에 돈을 꿔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그 정부 입장이나 이제 이런 그 돈을 정부에서 재정을 조달하기에는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인류가 이렇게 오래 산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든 체계가 60이면 다 죽을 걸로 계산하고 지금 만들어진 사회 체제가 지금 80, 90까지 살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아마 갈 수밖에 없는 걸로 보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면 어제 가장 강했던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긴 랠리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오건 뭐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게 네. 직접적인 수혜가 어디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 군을 형성하고 가다가 이제 탈락하는 이제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종목들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가장 핵심으로 보세요? 지금 일단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겠죠. 카카오 그룹을. 예. 카카오 그렇죠. 뱅크라든지 뭐 예.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잠깐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삼자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면서 옥석 기업은 카카오로 가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점검 섹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는요, 지주사와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지주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요. 어제는 좀 덜 갔던 기업들 중심으로 또 강하게 매기가 들어오던데 여전히 이제 유효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예. 운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 12일 날 이제 새로운 상법 개정안, 이전의 상법 개정안보다 더 세졌다고 합니다. 이게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 관련해서 수혜 협정으로 지주사가 보여지고요. 주주 권한이 당연히 지금 이제 강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주주 위주의 예전의 상법에서 이제 주주 위주로 넘어가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배당도 늘어나고 자사주도 많이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
경영 투명성 제고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전부터 MSCI 선진국 추세 편입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5년 넘게 거래를 중지했던 이제 공매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이제 외국에서 특히 MSCI에서 많이 걸고 넘어졌던 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왜 투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MSCI 선진국 추세 편입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편입되는 게 아니고 6월달 안으로 이제 6월달, 12월달 안으로 MSCI 관련해서 발표가 나올 건데 그러면은 1년 기간 동안의 관찰 대상, 모니터링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아마 제 소원은 6월달에 편입이 되고 그리고 1년 만에 모니터링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관찰 대상에서 진짜 MSCI 선진국 추세 편입이 되면 기본 최소 75조 원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내 유입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시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분명 큰 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같이 소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조선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신 건가요? 이제는 좀 다른 데로 갈 때다. 좀 보류를 하는 거죠. 이제 보류. 상승을 하다가 좀 쉬어가야 되는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이제 좋은 얘기만 계속 하다가 갑자기 안 좋은 얘기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예. 뭐 5월 들어서 글로벌 발주가 1년 전보다 절반으로 급감했다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주량도 보면 지금 6월 달에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적어도 한 40에서 45% 정도는 목표를 달성했어야 되는데 지금 30% 미만인 회사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거기에 지금 신조선가 지수도 지금 올 들어서 꾸준히 하락세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발주 물량이 좀 줄면서 그런 겁니다. 이제 물론 일부 지금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선 관련돼서 미국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일부 수혜가 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단초가 딱 나오면 이게 항상 계속 사랑하다가 의심이 한번 생기면 또 의심이 또 싹이 트죠. 가슴 속에서.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다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제가 그래서 이거 추세가 뭐 무너진다 얘기 아니라 뭐 한두 달 정도, 길게는 한 3개월 정도는 쉬어갈 국면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조선주 말고도 예전에는 조선 방산 말고 살 게 없어서 그걸 샀다라고 보면 네, 지금 너무 살 게 많죠. 맞아요. 카카오도 사야 되고, 예. 지주도 사야 지주도 되고, 사야 되고, 네. 증권도 있고. 하이닉스도 사야 될 것 같고, 막 지금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저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자꾸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조선, 방산, 뭐 아직 좀 그렇죠. 원전은 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조방원이 좀 쉬어갈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보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추세를 보시면서 네. 중장기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시고 예. 없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사실 필요 없고 조정이 좀 나오면 아. 그때 다음 2차 랠리는 충분히 나올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네. 조선방산 좋죠. 너무 좋은데 주가가 비쌀 뿐.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 충분히 더 매력적인 가격에서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야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갖고 계신 분들도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예, 두 분과 함께 이제 시장 섹터 점검 마무리했으니까요. 오늘 장은 어디에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DNT, 파마텍,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주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가운데서 왜 특히나 페이를 보세요? 페이가 이제 어제 상한가 간 이유가 있었죠. 네.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이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디지털 화폐 중에서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뜨고 있는데 디지털 결제를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가 거기에서 성장 플랫폼으로 가장 으뜸이고요. 특히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스테이블 코인하고 물려갈 수밖에 없는 큰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그걸 카카오 그룹 중이나 또는 다른 기업들보다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자 자금 회전율이 이걸로 인해서 향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돈이 입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제가 어저께 상한가 가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앞으로도 더 큰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조정 시에 들어가야죠. 조정 시에 들어가면 좋은데 조정을 할지 안 모르겠습니다. 줄까? 네. 어머 세상에. 하여튼 조정 오면 여러분들 예. 모아가십시오.
오늘 시장 잘 눈뜨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자, D&T 파마텍도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래 카카오뱅크를 보냈더니 카카오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바꿨습니다. 뱅크도 유효하다라는 얘기네요. 근데 일단 지금 D&D 파마텍은 최근에 빠진 이유가 뭐였냐면 펩트론 관련된 이슈 때문에 빠진 거죠. 이 회사는 물론 이제 단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지금 여전히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메세라라고 새로 신규 상장한 미국 회사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빠진 이슈는 이 회사의 본업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빠졌으니까 지금 정도의 조정이면 한 번 정도 재도전해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T 파마텍도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여기서 말씀 바탕으로 저희 투자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할게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